구동사는 이 구동사를 안 써주면은 다른 대체 단어가 없는 경우가 꽤 많아. 그래서 이 phrasal verb에 대한 학습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표현 방식의 차이를 많이 가져오고 말이 수월하게 이렇게 막힘없이 쭉쭉 내뱉어지는가 아니면 계속 허우적거리는가의 문제로 이제 귀결되는데, 그래서 이 영어의 주요 근간이 되는 것들, 정말 저는 그런 것이 선명하게 각인됐을 때 이 근본적인 틀을 깨지 않고서 내가 영어를 공부 지엽적으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제가 그것이 10년 걸렸다면 그거를 함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간을 단축시켜가지고 좀 아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좀 있는 것이죠. 영어는 우리말에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전치사나 관사거든요. 근데 관사는 좀 어려우니까 좀 놔두고, 걔들이 전치사로 굉장히 자유자재로 표현한다는 것을 좀 익혀야 되는데, 많은 학습자들은 제가 그동안 영어 교육 계통에 있어 보니까 실용적인 전치사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좀 공부를 위한 전치사에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below와 under, beneath의 차이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저한테 질문하시거나 이러는데, 저는 좀 그런 것보다는 자주 쓰는 전치사인데 원어민들이 도대체 전치사를 어떻게 쓰느냐, 이걸 저는 좀 보고 싶은데, 영어에 있어서 상태라는 표현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상태는 전치사 구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영어 공부를 해보신 분은 너무 잘 아시고요. 영어를 별로 안 해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말은 형용사로 상태를 표현해요. 거의다가 뭐 아름답다, 이런 형용사 위주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얘들은 형용사가 아니고 전치사구로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형용사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고요. 대표적으로 나 오늘 정상 컨디션이 아니야, 이러면 원어민들은 at my best라고 그래요. 또 여러분들이 익히 알 법한 표현, 지금 학습자들과 저와 영어 스피킹을 공부하는 자세와 접근 방법이 저희 같은 거 맞죠? 이럴 때도 we are on the same page라고 전사구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도 그렇고 제가 영상, 책에서 자주 언급하는 어떤 차가 아직은 쓸만하다, 이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still good 이렇게 형용사로만 표현하지만, 걔들은 전치사구로 my car is still in good shape라고 그래요. 즉 전치사구로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비단 일반 회화뿐만 아니고 저널리스트들이 쓰는 그런 글에서도 많이 특징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 어떤 후보가 아직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한국 사람은 동사로 표현해요. He's still denying something, 이렇게. 근데 많은 저널리스트들은 He's still in denia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런 것들이 또 뭐가 있느냐, 전반적으로 매출이 상승세에 있다라고 하는 트렌드를 나타낼 때도 something is on the rise라고 표현해요. on the rise.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영어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자들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점점 제가 이런 설명을 할수록 흥미진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근본적인 틀을 반드시 내가 브레이크스루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대부분 스피킹에서 막히는 경우가, 여러분이 아직 영어 학습의 여정 중에서 브레이크스루라는 게 구동사로 치면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뚫어버리는 게 브레이크스루예요. 그게 명사가 되면은 브레이크스루 한 단어가 되는 것이고, 그걸 돌파구라고 그럽니다. 진전이 없고 계속 스톡돼 있다가 돌파구가 마련되고, 그런 전기를 마련하려면 이런 학습은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학습을 내가 건너뛰겠다는 사람은 정말 노출 빈도 시간과 빈도수를 엄청 높여야 돼. 하루에 10시간, 8시간씩 진짜 1년 이상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를 한 번쯤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영어의 큰 특징을. 알겠죠? 그리고 또 영어의 주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좀 하신 분들은 영어를 잘 말하고 또 글을 잘 쓰려면 기본 동사를 잘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get이다, take다, let이다, 뭐 have다, 뭐 finish다,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 동사의 부사나 전치사가 결합이 되어서 phrasal verb, 즉 구동사의 형태를 띈 것이 영어라고 하는 그 특정 랭귀지에 상당히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빠져버리면 영어 자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피해 나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phrasal verb에 대한 학습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표현 방식의 차이를 많이 가져오고, 또 말이 수월하게 이렇게 막힘없이 쭉쭉 내뱉어지는가 아니면 계속 이렇게 허우적거리는가의 문제로 이제 귀결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댓글에 질문이 있어서 한번 그에 대한 답도 오늘 같이 한번 드려보려고 그러거든요. 제 영상에 이제 댓글을 어떻게 다루셨냐면은 그 학습자분은 어찌 보면 내가 원어민을 만났을 때 조금 더 근사하게 얘기하면 나를 좀 하대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낮게 보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좀 유명인인 타일러, 미국인인 타일러 씨가 한국말을 되게 근사하게 하면 되게 멋있게 보인다. 따라서 굳이 한 단어로 할 수 있는 말을 구동사로 나는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얘기하셨고, 따라서 구동사는 청취를 위해서 학습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함정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때 영상에 나갔던 게 뭐였냐면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문장이었는데, 그런 것을 쉽게 얘기를 할 줄 알면서 팬시하게도 할 수 있으면은 최고예요. 근데 제가 많이 티칭해봤던 학생분들의 상당수는 그 버전의 쉬운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영어를 잘한다고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 특정 표현을 아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쉽게 할 수도 있어야 돼. 그 말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구동사는 이 구동사를 안 써주면은 다른 대체 단어가 없는 경우가 꽤 많아. 그리고 아닌데 이 단어 쓰면은 비슷한 뜻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것은 착각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하면 매출이 회복된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직원들을 더 모티베이션을 올리려고 요즘 우리 회사 매출 올라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sales are picking up 이라고 그래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거의. 다른 대안이 잘 없어. 그러면 그걸 한 단어로 하고 싶다는 사람이 recover라든지 rebound를 쓰게 되면은 그것은 매출이 뚝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픽업이 최선이에요. 이해 조금 되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회의를 하거나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제 진도라는 걸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 오늘은 지난주가 78페이지까지 했으면 그에 이어서 계속 공부합시다라고 한다면 원어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Let's pick up where we left off라고 그래요. left off. leave off 했던 데부터 다시 픽업하자라고 얘기를 99명은 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할 때조차도 구동사는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제 그분의 말씀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으십니다만은 이왕 하시는 거 좀 더 욕심을 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대체 불가한 구동사를 또 하나 설명드리면, 누가 나에게 단단히 삐졌어요. 삐쳤어. 근데 놔둬라 풀리겠지. 풀리겠다를 영어로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시간 한번 드려볼게요. 전 대안 없다고 보거든요. 거의 제가 만났던 원어민들은 he will come around라고 다 come around를 썼어요. 늘. 원래 come around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본질적 뜻은 똑같아요. 이렇게 코너 같은 걸 이렇게 도는 건데, 그래서 원래 다시 있던 곳으로 오는 겁니다. come around to something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추석이 되면 이러면 when 추석 comes around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왜 화가 풀리다가 come around가 되냐 하면은 원래는 화가 안 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버렸어. 여기가 있어, 반대. 그러다가 다시 쭉 돌아와서 화가 안 난 상태로 오니까 풀린다는 뜻이 된 거거든요. 그것은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굳이 그걸 한 단어로 꼭 찾아야 되나? 내 옆에 있는 모든 원어민들이 come around라고 그러는데, 그럼 나도 come around로 그래야지만, 영어란 언어는 남의 나라 언어인데 내 편하자고 내 원하는 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필요한 점이 있지 않나. 근데 이제 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예를 드리자면 leave out이라는 구동사가 있는데요. 원래 leave out은 처음부터 안 넣다라는 뜻이에요. 들어가 있는 걸 빼는 것은 take it out 이고요. 처음부터 안 넣는 것은 leave out이에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있는데 자기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자기 여친하고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막 술 먹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철수가 집에 와서 철수 와이프에게, 야, 걔 지 바람핀 얘기는 쏙 빼놓고 하더라. 지가 잘못했으면서 여자친구 탓만 하더라면 he left out the part. 그 부분은 left out. 얘기 안 하더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열의 아홉은 아니에요. 제 경험치에 비춰보면 열의 한 6, 7의 네이티브들은 다 leave out을 써요. 그리고 일부 원어민들이 he didn't mention이라고 그러고, 또 아주 극히 드문 원어민들이 he omitted라고 그래요. omit 하면 생략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확률적으로도 leave out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더 좋겠어요?
소수가 하는 영어를 난 미친 듯이 악착같이 따라가는 게 좋겠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영어의 주요 근간이 되는 것들, 주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저는 그런 것이 선명하게 각인됐을 때 이 근본적인 틀을 깨지 않고서 내가 영어를 공부 지엽적으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방송 교재로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영어 학원도 다녀봤지만 내가 스피킹이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구나를 크게 깨우친 돌파구와 전기를 마련한 순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그것이 10년 걸렸다면 그거를 함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간을 단축시켜가지고 좀 아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좀 있는 것이죠. 그게 생각보다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영어 잘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걸 건드려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